너희들이 요즘에 나를 대하는 태도부터 전부 내가 필요 없다고 하는 소리잖아. 내가 집 없이 너희 집에 얹혀 사는 불청객이니? 너희가 도와달라고 해서 하던 일도 그만두고 와 있는 건데. 내가 너희 집 가정부야? 아니, 엄마 그런 게 아니고. 이서방도 그래. 매일 나한테 집에 먼지가 많다고 잔소리하고 살림에 더 신경을 써달라고 하질 않나? 나는 손주 봐달라고 부탁해서 온 거지. 너희가 마음대로 집안일 시키는 잡부가 아니잖아. 장모님 듣다 보니 말씀이 좀 이상하네요? 저희가 장모님을 공짜로 일시키고 부려먹은 게 아니잖아요. 뭐? 공짜가 아니라고? 이서방 마침 말 잘했네? 그럼 자네는 나한테 한 달에 50만 원 주고 맘대로 부려먹을 수 있는 입주 도우미쯤으로 생각했다는 건가? 이런 일은 300만 원 줘도 안 해. 그래도 저희가 아예 돈을 안 드린 것도 아니고 말씀이 좀 심하신데요? 장모님 생각해서 줄 수 있는 만큼 최대로 드린 거예요. 근데 아쉬운 부분이 있으면 말씀드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50만 원 받아봐야 최저시급도 안 되는 거 몰라? 애초에 돈 벌 생각이었으면 내가 나가서 다른 일을 했지. 그럼 자네도 50만 원 주고 다른 사람 사서 써. 직접 돈을 주고 사람을 써봐야 내가 한 일이 얼마나 고마운지 알지? 어쨌건 난 이제 집에 갈 테니까 너희끼리 알아서 해봐라. 오늘 이야기 속의 주인공은 68세 김 씨와 그녀의 딸, 그리고 사위의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하나밖에 없는 딸을 시집 보낸 후에 혼자서 잘 지내고 있었어요. 딸이 혼자 잘 지내던 김 씨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애 낳고 키울 때는 딸이 육아휴직을 했으니 큰 문제가 아니었는데 다시 맞벌이를 시작하게 되면서 너무 힘들다고 매일 전화에 울상이었어요. 그런 딸이 안쓰러워 김 씨는 하던 일도 그만두고 딸을 도와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선택은 김 씨 본인을 위해서도 그리고 딸을 위해서도 잘못된 결정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어요. 시작은 지금으로부터 약 3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엄마 나 진짜 미치겠다. 왜 또 그래? 이번엔 무슨 일인데? 나 회사 나가야 하는데 선우가 어린이집에만 가면 울고불고 난리야. 딸은 2년의 육아휴직 기간 동안 집에서 온전히 아이를 보고 있었고 그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육아휴직 기간이 끝나고 다시 회사에 복직을 해야만 했었는데 손주가 자기 엄마랑 떨어질 수 없다며 난리가 난 것이었어요. 이번에도 1시간 동안 내내 울고 울다가 뒤로 넘어갈 것 같아서 어린이집 선생님이 안 되겠다며 데려가라고 하잖아. 나 이러다가 회사 잘릴 것 같아. 딸은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처럼 하소연을 늘어놓았어요. 엄마 그래서 말인데 엄마가 나 좀 도와주면 안 될까? 김 씨는 딸의 부탁에 당황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도와주고 싶지만 김 씨 역시도 직장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럴 만한 상황이 되진 않았어요. 나도 그러고 싶긴 한데 하루 종일 봐주는 건 무리야. 퇴근하면 잠깐 도와줄 수 있는 정도지. 그건 별 의미 없어. 내가 아침에 회사 출근할 때부터 봐줄 사람이 필요하거든. 엄마도 어차피 올해까지만 일하고 그만둔다고 안 했어? 그거야 그냥 하는 소리지.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일 그만두면 뭐 하고 살아? 그럼 우리가 엄마한테 매달 50만 원씩 주면 어때? 그리 큰 돈은 아니어도 엄마 용돈 정도는 될 거 아냐. 많이 주고 싶지만 우리 생활 수준의 그 이상은 좀 무리일 것 같고. 애 키우는 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라서 50만 원은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라는 것을 김 씨도 알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도 아닌 내 딸을 도와주는 일인데 돈으로만 계산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그래, 내가 생각 좀 해볼게. 일단 직장의 이야기부터 해야 돼. 김 씨의 대답에 딸은 펄쩍 뛸 정도로 좋아했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 우리가 형편이 좀 풀리면 엄마한테 돈을 더 많이 줄게. 그렇게 김 씨는 하던 일을 그만두고 손주를 돌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침 일찍 딸의 출근 시간에 건너가서 손주를 보다가
사위가 딸이 퇴근하고 돌아오면 김 씨도 집으로 돌아오곤 했어요. 엄마, 그냥 평일에는 우리 집에서 지내는 게 어때? 매일 아침 저녁 출퇴근하는 것도 시간 걸리고 엄마도 귀찮잖아. 기왕 와서 애 보는 거 우리 집에서 지내면서 살림도 조금 도와주고 그러면 서로 좋은 일 아니야? 이 일을 계기로 일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딸은 점점 김 씨에게 요구하는 것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애만 봐달라고 하더니 집에 같이 살기 시작한 뒤로 늦게 퇴근하는 딸과 사위 대신 저녁 밥상 차리는 건 김 씨의 몫이 되었고, 정신을 차려보니 청소 빨래 모든 집안일을 김 씨가 다 하고 있게 되었죠. 그나마 주말에는 집에 돌아가 편히 쉴 수라도 있으면 다행이었지만 딸네 부부는 김 씨에게 손주를 데려와 맡기고 자기들끼리 외출을 하기 일쑤였어요. 엄마, 오늘 애 좀 봐줘. 우리 부부 동반 모임 있어서 저녁 늦게나 올 수 있을 것 같아. 너무 늦어지면 그냥 엄마가 재워줘. 내일 데리러 올게. 주말 오전에 손주를 데려와 맡기고 일요일 오후나 되어서 찾아가는 날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되니 사실상 퇴근은 없는 것과 다름없었죠. 돈 50만 원 받고 할 일은 절대 아니었고 자식을 위해 희생한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이 일을 손주가 유치원에 들어갈 때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먼저 출근해. 장모님, 저도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늦겠다. 어서 가봐. 아침 일찍 출근하는 딸과 사위를 배웅하고 난 뒤에 아침 식사를 했던 그릇들을 치우고 설거지를 했어요. 그리고 나면 손주를 유치원 버스에 태워보내야 했죠. 손주가 유치원에서 돌아올 때까지 청소기를 돌리고 빨래를 하고 나면 김 씨는 자기만의 시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후에 손주가 유치원에서 돌아오면 간식 먹이고 저녁밥 준비를 하다 보면 하루가 훌쩍 지나가 버리는 거죠. 선우야, 빨리 집에 가자. 할머니, 이제 밥 준비해야 돼. 조금만 더 놀고요. 이런 김 씨의 마음을 알 리가 없는 손주는 유치원 버스에서 내리면 꼭 아파트 놀이터에서 30분씩 놀다가 집에 들어왔어요. 저녁 시간이 되면 보통은 딸보다 사위가 먼저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장모님, 제 빨간색 추리닝 바지 못 보셨어요? 퇴근한 사위가 옷장을 뒤지면서 김 씨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사위는 퇴근하면 바로 운동을 하러 다니는데 그때 입는 바지를 찾는 것 같았어요. 김 씨도 무슨 옷을 찾는 건지 바로 눈치를 챘습니다. 그거 오늘 아침에 빨아서 베란다 건조대에 있을 거야. 다 말랐으려나 모르겠네. 장모님, 그거 제가 엊그제 빨래통에 넣어둔 건데. 그걸 이제야 빨래하신 거예요? 어제는 빨래거리가 별로 없길래 세탁기 안 돌렸지. 제가 월수금마다 운동하러 가는 거 아시잖아요? 아, 진짜. 옷장을 뒤져서 다른 바지를 꺼내는 사위를 바라보며 김 씨는 멋쩍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사위가 옷을 갈아입고 나가자마자 딸이 퇴근하고 들어왔어요. 이제 오니? 밥 먹어야지. 밥은 선우 아빠 오면 같이 먹지 뭐. 우린 그때 차려주고 엄마 배고프면 먼저 먹어요. 딸은 피곤했는지 옷도 갈아입지 않고 소파에 누워버리며 대답했습니다. 늘상 있는 일이라서 김 씨는 그러려니 하고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선우야, 엄마 왔는데 방에서 나와 인사해야지. 엄마, 선우 무릎이 왜 저렇게 빨개? 아까 유치원 갔다 와서 놀이터에서 그네랑 미끄럼틀 탔거든. 미끄럼틀 거꾸로 올라오다가 살짝 찍혔나 보네. 그러게 엄마가 애를 잘 봤어야지. 김 씨는 이럴 때마다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평소엔 자기 아들한테 신경 쓰지도 않다가 아주 작은 생채기라도 하나 발견하면 그땐 세상 뒤집어지는 것처럼 난리를 피웠죠. 그러는 본인은 평일이건 주말이건 손주가 그렇게나 좋아하는 아파트 놀이터에서 한번 놀아주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김 씨는 심란한 마음을 뒤로하고 혼자 식탁에 앉아 저녁밥을 먹었어요.
사위는 운동을 하러 가면 9시가 넘어 돌아왔는데 딸은 항상 그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저녁을 같이 먹었습니다. 이 집에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김 씨의 탓을 하는 딸과 사위에게 서운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서러운 마음도 들었어요. 그거 내가 볼 때는 그만 나오라고 하는 것 같은데. 모처럼 주말에 집에 찾아온 친구와 대화를 하다가 이 주제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친구는 김 씨에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만 나오라고? 그런 거였으면 우리 딸이 나한테 말을 했겠지. 말로 하기가 불편할 수도 있어. 벌써 애가 유치원도 다닌다며? 그럼 엄마한테 주는 돈이 아까워서 그럴 수도 있다니까? 그 말을 듣고 김 씨도 마음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나 아는 언니는 손주 태어날 때부터 봐줬는데 애가 중학생 됐을 때 그 언니만 남기고 온 식구들이 싹 다 미국으로 이민 가버리더라.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혼자 남겨진 거지 뭐. 진짜야? 그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너도 나중에 필요 없다고 헌신짝처럼 버려지기 전에 차라리 너가 먼저 나와. 그 언니는 집까지 팔아서 합가했었는데 나중에는 원룸 전세 하나 얻어주고 다들 도망가 버렸어. 친구의 말을 듣고 보니 최근 들어 사위나 딸의 태도 때문에 섭섭했던 적이 많았어요. 그런데 진짜 자기가 너무 눈치가 없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도 이제 그만하겠다 하고 나와. 한 달에 겨우 50만 원 받는다며 그게 돈이니? 그렇다고 막 그만둔다고 하면 서로 감정 상하니까 아프다는 핑계를 대던가 좋게 좋게 나와야지. 하지만 김 씨의 생각에는 손주가 처음에 비해 많이 크긴 했어도 아직은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일을 그만두면 딸이 고생을 할 것 같았어요. 두 사람이 맞벌이하면서 아이도 돌보고 집안일까지 다 하는 건 무리일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만둔다고 하기에도 망설여지더라고요. 하지만 김 씨가 그런 고민을 끝내기도 전에 사건이 먼저 터지고 말았습니다. 나 이따가 병원에 좀 다녀와야 할 것 같아. 김 씨는 아침 밥상을 치우다 말고 출근 준비를 하고 있는 딸에게 말했어요. 병원은 갑자기 왜? 며칠 전부터 손목이 자꾸 시큰거렸는데 이젠 찌릿찌릿해서 힘주기도 힘들어. 그래, 그거 큰일이네. 이따가 선우 유치원 보내고 나서 병원 좀 다녀올게. 알겠어.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하고 나 일단 출근할게. 딸과 사위가 출근하고 난 뒤에 김 씨는 약간 시간이 남아 바로 세탁기를 돌렸습니다. 세탁기 돌아가는 시간이 있으니 이따 병원에 다녀와서 바로 빨래를 널을 생각이었죠. 그리고 손주를 유치원 버스에 태워보내고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인대가 늘어났다며 물리치료를 받긴 했어도 병원에서는 당분간 손목 보호대를 차고 생활하라 했죠. 손목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도 했지만 집에서 살림을 하고 애를 돌보면서 손목을 쓰지 않을 수는 없었어요. 평소처럼 유치원에서 돌아온 손주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다 보니 딸과 사위의 퇴근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엄마 저희 왔어요. 지하철역에서 만나서 같이 왔어. 장모님 배고파요. 저녁 준비 다 됐죠? 잠깐만, 내가 오늘 정신이 없어서 금방 해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는데 감자를 썰려고 힘을 줬더니 손목이 찌릿하고 다시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딸 바빠? 잠깐 나와서 이것 좀 썰어줄래? 아, 왜? 나 지금 씻어야 돼. 엄마 일은 엄마가 해. 딸은 귀찮다는 듯 화장실로 들어가 버렸고 어쩔 수 없이 김 씨는 다시 감자를 썰기 시작했어요. 평소 같으면 손에 힘을 딱 주고 한 번에 잘랐을 텐데 손목이 아프니 제대로 칼을 잡지 못하다가 결국 감자가 미끄러지며 손가락까지 베었습니다. 깊게 베인 건 아니라 다행이었지만 피가 나는 손을 보고 있으니 기분이 영 좋지 않았죠. 장모님, 잠시만 이쪽으로 와보시겠어요? 김 씨는 칼을 내려놓고 사위가 부르는 곳으로 갔는데
사위는 세탁기 안을 쳐다보고 있었죠. 장모님 이게 대체 뭐예요? 그러자 아침에 김 씨가 병원에 가기 전 돌려놓은 빨래가 있다는 걸 떠올렸습니다. 깜빡했네. 내가 병원 다녀와서 바로 널었어야 하는데. 이거 하루 종일 이렇게 젖은 상태로 있으면 빨래에서 냄새나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겠네. 병원에 갔다 왔다는 김 씨의 말에도 어디가 아픈 건지 사위는 묻지도 않았어요. 지난번에 운동복 사건 때도 그렇고 요즘 장모님 자주 깜빡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다 제때제때 안 하고 밀어놓으니까 생기는 일이죠. 알았네, 알았어. 지금 다시 빨아서 널어놓으면 되잖아. 김 씨는 사위의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황급히 말을 막고 대답했지만 사위의 잔소리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장모님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요즘은 너무 눈에 보이는 곳만 대충 청소하시는 것 같아요. 장식장 위에나 TV 뒤편 같은 곳은 먼지가 그대로 있더라고요. 애기 키우는 집인데 위생 상태가 이게 말이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런 잔소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누구에게도 들어본 적 없었는데 시어머니도 아닌 사위에게 이런 말을 들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며칠 전 친구에게 들었던 말처럼 이제 그만 나가라고 하는 말처럼 들리더라고요. 그때 딸이 씻고 나와서 사위도 잔소리는 멈추었지만 김 씨의 속마음은 진정이 되지 않았어요. 정말 해도 너무하다 싶었죠. 사위도 문제지만 딸이라고 해서 크게 태도가 다르지 않았습니다. 너무 속이 좋지 않아 저녁을 먹지 못하고 일찍 방에 들어와 누워 있었어요. 아까 그렇게 잔소리를 들으면서 사위에게 한마디 해주지 못한 것이 후회되고 본인이 바보처럼 느껴졌죠. 이제 정말로 일을 그만할 때가 된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날 밤 딸과 사위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김 씨가 자는 줄 알았던 사위와 딸은 거실에서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고 잠을 안 자고 있었던 김 씨의 귀에 다 들리고 말았어요. 내일 여행 가는 거 장모님한테도 같이 가실 거냐고 물어봐야 하나? 괜찮아. 내일 아침에 출발하는데 뭐하러 그래? 엄마도 혼자 편하게 쉬겠지 뭐. 그래도 말도 없이 가버리면 좀 찝찝하잖아. 그럼 당신은 우리가 어디 갈 때마다 엄마한테 물어보고 다닐 생각이야? 그냥 우리끼리 갔다 와. 한 집에서 같이 지내면 이런 게 불편하다니까? 김 씨는 속에서 천불이 올라오는 기분이었어요. 딸자식 키워봤자 아무 소용 없구나 싶었습니다. 지난 몇 년의 시간 동안 한 달에 50만 원 받으며 밥 해먹이고 손주도 대신 키워주며 헌신했어요. 뜬 눈으로 밤을 지샌 김 씨는 새벽 일찍 짐을 쌌습니다. 주말에 이틀 집에 다녀올 때는 별다른 짐 없이 가볍게 다녀오곤 했었는데 커다란 가방을 들고 나오니 딸이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엄마, 그 가방은 뭐야? 장모님 어디 여행 가세요? 아니, 나 집에 가. 원래 오늘 집에 가는 날이잖아. 이틀 집에 가는 사람이 무슨 짐을 그렇게 바리바리 싸들고 나가? 다시 안 오는 사람처럼. 선우도 이제 다 컸고 나도 그동안 할 만큼 한 것 같아서 그만하려고. 김 씨의 말에 딸과 사위 모두 크게 당황했어요. 원래는 친구가 말했던 것처럼 몸이 아프다는 핑계를 댈까 싶었지만 딸과 사위에게 본인이 그만두는 확실한 이유를 말해주는 것이 낫겠다 싶었죠. 엄마 대체 왜 그래? 갑자기 이러면 어떡하라고. 너희들이 요즘에 나를 대하는 태도부터 전부 내가 필요 없다고 하는 소리잖아. 내가 집 없이 너희 집에 얹혀 사는 불청객이니? 너희가 도와달라고 해서 하던 일도 그만두고 와 있는 건데. 내가 너희 집 가정부야. 아니 엄마, 그런 게 아니고. 이서방도 그래. 매일 나한테 집에 먼지가 많다고 잔소리하고 살림에 더 신경을 써달라고 하질 않나? 나는 손주 봐달라고 부탁해서 온 거지 너희가 마음대로 집안일 시키는 잡부가 아니잖아. 장모님, 듣다 보니 말씀이 좀 이상하네요. 저희가 장모님을 공짜로 일시키고 부려먹은 게 아니잖아요. 뭐? 공짜가 아니라고?
이서방 마침 말 잘했네. 그럼 자네는 나한테 한 달에 50만 원 주고 맘대로 부려먹을 수 있는 입주 도우미쯤으로 생각했다는 건가? 이런 일은 300만 원 줘도 안 해. 그래도 저희가 아예 돈을 안 드린 것도 아니고 말씀이 좀 심하신데요? 장모님 생각해서 줄 수 있는 만큼 최대로 드린 거예요. 근데 아쉬운 부분이 있으면 말씀드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50만 원 받아봐야 최저시급도 안 되는 거 몰라? 애초에 돈 벌 생각이었으면 내가 나가서 다른 일을 했지. 그럼 자네도 50만 원 주고 다른 사람 사서 써. 직접 돈을 주고 사람을 써봐야 내가 한 일이 얼마나 고마운지 알지? 어쨌건 난 이제 집에 갈 테니까 너희끼리 알아서 해봐라. 김 씨의 말에 사위가 한마디 더 하려고 했지만 딸이 말리고 나섰어요. 그래, 알았어. 엄마도 힘든 부분이 있었겠지. 어차피 선우도 이제 학교 가니까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그동안 정말로 김 씨가 알아서 그만두길 바랬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딸은 의외로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눈치였습니다. 김 씨는 바로 뒤돌아서 나와버렸고 딸과 사위는 붙잡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나섰지만 집에 돌아와서도 김 씨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동안 서운했던 것들만 계속 생각났고 손주 얼굴이 눈에 밟혀서 다시 돌아가고 싶어도 또 그런 생활을 하고 싶진 않았어요. 괘씸했던 딸은 김 씨가 잘 지내는지 연락 한 번 없다가 한 달이 지나 김 씨에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엄마, 내가 미안하게 됐어. 난 괜찮아. 어차피 다 지난 일이니까. 그동안 마음고생이 많았지만 그 일로 또 이러쿵저러쿵 따지고 싶지도 않았어요.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다시 가라앉았으니까요. 딸이 미안하다는 말을 하려고 연락한 줄 알았는데 또 황당한 소리를 꺼냈습니다. 이런 말하기 나도 쉽지 않은데 엄마가 조금만 더 도와줄 수 없을까? 지금 너무 힘들어. 딸은 자기 퇴근 시간까지 손주를 학원에 보내면 될 줄 알았겠지만 아이가 부모 마음처럼 그렇게 쉽게 움직여주지 않았겠죠. 1살 더 먹었다고 금방 철이 드는 것이 아닌데 한 번에 닥친 일들이 감당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집안일하고 애 돌보고 회사 다니려니까 진짜 죽을 맛이야. 학원을 2개, 3개 보내려면 돈도 엄청 깨지고 애도 힘들어하고. 그건 솔직히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갈라진 사이에 김 씨는 다시 그 집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았죠. 선우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엄마가 봐주면 안 될까? 선우 아빠도 그때 엄마한테 잔소리했던 거 반성하고 있어. 뭐? 앞으로 6년을 더 해달라고? 너 키우느라 20년 넘도록 고생했는데 네 자식 키우느라 10년을 더 희생하라는 거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엄만데 그 정도 해줄 수 있잖아. 미안한데 나 다시 일하고 있고 이제는 너 도와줄 시간 없어. 그동안 너가 너무 편하게 살았기 때문에 더 힘들게 느껴지는 거야. 너 내가 병원 다녀왔을 때 손목 어떠냐고 물어보기나 했냐? 애가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신경이나 쓴 적 있고? 주말에도 나한테 다 맡겨놓고 너희들끼리 신나게 놀러 다닐 궁리만 했잖아. 조금 힘들다고 나한테 투정 부리지 말고 너희 집안일은 너가 감당해. 나는 너 그렇게 안 키웠다. 김 씨는 딸이 괘씸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어요. 애초에 다 큰 딸을 이렇게까지 뒷바라지 해준 자신의 잘못도 있겠죠. 아직 이서방 얼굴 보고 싶지도 않고 너도 마찬가지야. 나도 나대로 살면서 마음 추스릴 시간이 필요하다. 그냥 예전처럼 서로 안부나 물으며 가끔 얼굴 보고 지내자. 김 씨는 그렇게 말을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몇 달 동안 조금은 괜찮아졌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상처는 남아 있었죠. 시간이 지나더라도 다시는 예전처럼 딸과 사위와 편한 관계로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그때와 똑같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일은 없을 것 같네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글을 보신 모든 분들의 노년에 웃음과 행복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